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2월 4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한 중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역지사지로 중국을 보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즘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일본인입니다. 중국인이긴 한데 홍콩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국인이 아니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이 말은 중국인이면 그런 눈으로 봐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타인에 대한 혐오와 배제까지 번져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첫 소식은 16번째 확진자 소식입니다. 16번째 확진자는 태국 여행을 갔다 돌아온 40대 여성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어서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보름 동안 방역망에서 벗어나 지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6번 확진자는 태국 여행을 다녀온 42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적 없어 입국 단계에서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입국 당시엔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국가에서 들어와 방역망이 뚫렸던 12번 환자 사례가 이번에도 반복된 겁니다. 우한 또는 후베이에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좀 검역과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검역망에서 걸러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탓에 이 환자는 입국 후 보름씩이나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12번 환자보다 더 긴 시간을 통제 없이 지내며 지역사회에 노출됐습니다. 입국 6일 만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이틀 뒤 병원을 찾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진받은 겁니다. 특히 여러 차례 찾은 병원에 선별 진료소가 없어 일반 환자들과 섞인 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역학조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선과 또 접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후베이성의 주민하고의 접촉의 가능성이 되거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은 12번 환자의 접촉자만 전체의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발 확진자까지 생기면서 중국의 국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는 오염 지역을 중국에서 더 확대할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 환자는 과거에 폐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뒤 증상이 나타나 4차례나 중형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국가지정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확진이 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환자는 광주에 사는 42살 여성으로 이미 폐 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암으로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겁니다. 폐 관련 기저질환자로 태국 여행 후 1월 19일 입국하였고 강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16번 환자가 오한 등의 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달 25일. 16번 환자는 이틀 뒤에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만 4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병원에는 딸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중형 병원을 찾은 다음 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 검사까지 했지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폐렴 약은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확진 판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유관 부처, 기관들이 협력해서 대응을 할 때만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방역막이 설치가 되고 추가 환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16번 환자가 치료받은 병원은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4명은 증상은 없지만 자가와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입국한 뒤 보름이 지난 만큼 추가로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휴원 등의 조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16번 환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그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정말 좀 노력을 해주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염병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최초 유포자를 밝혀달라며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16번 환자는 전해드린 대로 중국이 아닌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에서 감염돼 귀국한 것일까? 아니면 귀국하던 중에 감염이 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귀국한 뒤에 이루어진 접촉이 문제가 된 걸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번 환자는 지난달 15일 출국해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관광하고 19일 귀국했습니다. 6일 만인 지난달 25일 토요일 저녁 오한과 발열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태국을 다녀온 뒤 확진됨에 따라 16번 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의문입니다. 태국 여행력이 있어서 저희도 즉각비행팀이 나가서 이분이 어디서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는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관광했기에 현지에서 중국 후베이성 주민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국내 입국한 이후 환자나 잠복기 증상자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어디서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6번 환자는 전남대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지역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입원 환자, 방문객들까지 무방비 노출된 셈이어서 병원 내 감염 우려와 함께 보건당국의 접촉자 관리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는 모두 16명, 유증상자로 격리돼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129명,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31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열흘 넘게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도 등지를 오간 12번 환자의 접촉자가 지난 2일 138명에서 이제 666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12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14번 확진자가 발생했고 다른 4명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했거나 밀접해 접촉된 사람들 모두 오늘부터는 같은 접촉자로 분류합니다. 정부는 이들 접촉자에 대해서 모두 2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관리할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난 보건소나 지자체는 인력 충원 등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번 환자가 머무른 모친 자택이 있는 관할 보건소입니다. 직원들이 자가격리된 접촉자 22명에게 분주하게 전화를 돌립니다. 능동 감시하던 일상 접촉자를 모두 자가격리 대상에 넣어 대응하는 겁니다. 오늘은 열 체크를 하셨는지 지금 열이 있으신가요? 지금 몇 도신가요? 하루 두 차례 발열과 호흡기 상태를 확인할 대상자는 3배나 더 는 상황. 일손이 모자랍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희 전화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간염증 팀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보건소 이제 전 직원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시청 보건 행정 인력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 전담이 이뤄지도록 명단을 만들었고 물품을 지원할 인력도 충원했습니다. 앞으로 자가격리자가 더 늘 것에 대비해 행정 인력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 인력들은 보건에 필수적인 일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 인력들이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지금 앞으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역학조사관이 할 일도 크게 는 상황. 급증하는 확진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확인에 기존 접촉자 재분류까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입니다. 24시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의 휴식도, 왜냐하면 이 사태가 아주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국은 인력 충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면전이 벌어지는 지금 인력 지원은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계속해서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이 감염증에 대한 내용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중국이 아닌 태국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분이 좀 늦게 진단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경로가 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분이 이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 파타야를 다녀오셨고, 예. 이제 들어오신 이후에 이제 1월 25일 설날에 이제 발열 오한 같은 증상이 이제 그때 생기셨고요. 예. 그 이후로 뭐 27일 이후로 동네 병원을 다니시다 이번에 이제 전남대병원을 통해서 이제 확진이 되신 건데요. 세 가지 경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태국에서의 감염 가능성.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태국이나 이제 인천공항에서의 감염 가능성, 세 번째는 지금 잠복기상으로 국내 감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국의 감염 가능성은 이제 태국에 지금 확진자가 19명이 있기 때문에 그 확진자와 어떤 동선이 겹치는지 또는 이제 중국인들이 태국 여행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니셨던 여행지에 이제 중국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혹시 이제 중국에 가서 확진 받으신 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태국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혹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태국 그 확진자의 바이러스 그 유전자와 우리 지금 확진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이나 이제 그 태국의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도 이제 그분이 어디서 머물렀는지 그 안에 이제 중국행 비행기가 얼마나 있었고 중국인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그 공항을 경유한 분들 중에 중국에 가서 확진된 분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이제 또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경로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국내에 와서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 이전에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열고 이제 감염 경로를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증상이 생긴 이후에는 접촉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켰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데요. 일단은 증상 이전에는 이분과 밀접하게 지내셨던 분들 중에 뭐 보통 이렇게 역학조사를 합니다. 무슨 기침을 하셨거나 거슬렸던 분들, 그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분들부터 빨리 찾아내서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는데 저쪽이 자꾸 기침을 해서 신경이 쓰였거나 이런 게 그런 있었냐? 것들을 기억해내서 어떻게든 빨리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증상 생긴 이후 이제 설날이라는 시점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증상 생긴 시점 기억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명절 이런 경우는 잘 잊어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명절 이후로 이제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들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분리해서 이번 뭐 말씀하셨듯이 2m 안에 들어있는 분들 대부분은 접촉자로 분류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군요. 따지고 보니까 태국이나 중국에서 일단 협조도 잘 해줘야 될 거고 상당히 좀 지난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번째 확진자인데 다른 15명과는 달리 이분이 제일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금 확진자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오래 걸린 뭐 이유가 있다고 보이시나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은 이제 초기 증상은 감기고요. 조금 진행한 증상은 독감이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일상적으로 독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독감 환자를 신종 코로나로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할 수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증상이 있으면서 역학적 연관성이라 그래서 위험 지역에서 왔거나 아니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오염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중국 본토만 위험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역 당국의 검사 대상자 자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동네에 있는 병원급에서 이제 치료를 하셨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발열과 독감에 의한 발열이 맨 처음에 좀 다르긴 다릅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런데 중국 우한 같은 경우 병원에서의 감염도 상당히 많을 거다. 왜냐하면 다들 뭐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몰려들었으니까. 근데 이분도 일반 병원을 갔다 4차례나 오갔다고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병원들은 긴장해야겠죠. 참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분이 이제 확진 전에 증상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근 병원을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병원에 대해서는 이제 정밀 역학 조사를 해서 밀접 접촉자분들을 잘 가려내서 검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완치 이제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제 입원 환자 얘기가 나올 때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이제 치료약을 사용했다. 또는 태국에서는 이 약을 뭐 다른 약과 병행해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원리에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그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는 약들을 과거 사스, 메르스 때, 요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 다 쓰고 있는데요. 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에이즈 치료제로 그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라고 칼레트라라는 약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이제 그 바이러스 억제제 또는 C형 간염에 쓰는 리바비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태국에서 나왔던 얘기는 칼레트라에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독감에 쓰는 이제 타미플루를 같이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요. 예. 이제 보통은 이런 여러 약제들을 이제 같이 병합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써본 뭐 경험상으로 보면 그 아주 호흡곤란이 심한 폐렴 환자한테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 느낌은 들지만 예.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 아직 그게 과학적으로 그 입증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여러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6명의 확진자, 지금 뭐 16번째 확진자는 이제 막 확진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15번째까지만 놓고 본다면 아주 중증 환자는 또 없고요. 또 점점 좀 다들 호전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이면 스스로 그냥 이 병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럼요. 본인의 면역으로 충분히 잘 회복을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면역으로 회복하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그래서 숨이 찬 분들은 호흡기 해드리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투석해드리고 예. 이런 식의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제일 심하게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폐렴이 있을 거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제 그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해지면은 이제 시작은 폐렴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전체 장기에 다 영향을 미치는 전체 장기 부전 현상이 오게 됩니다. 장기 부전 현상. 예. 예, 알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뭐 아무래도 자꾸 불어나니까 모든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일단 뭐 밀접이니 뭐 일상이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접촉자로 해서 강하게 자가격리를 하겠다. 근데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몇백 명 수준으로 확 늘어나면 지자체나 지역 보건소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참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이제 접촉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지금 방역 당국의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국무총리 이상급의 이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부처 간 다른 이제 부처의 이제 인력 충원을 받아서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그 담당하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좀 충원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들어온 소식 중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이제 시약을 새로운 시약을 이제 전체적으로 민간 의료 병원이나 이런 데도 다 확대해서 보급한다. 근데 이건 어떤 종류의 약이 되는 겁니까? 뭐가 달라서 이렇게 긴급하게 빨리 확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맨 처음에 그 초기 단계의 신종 코로나 확진은 2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를 따진 다음에 그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서 이제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이제 확진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이게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루 이상 걸리고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부터 초기에 이제 유관학회랑 질병관리본부가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 신종 코로나에 특화된 유전자 증폭 방식을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예. 리얼타임 뭐 RT-PCR이라고 해서 이제 유전자 특별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6시간 이내에 예. 이제 검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검사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적용이 쉽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편리한 검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만 이제 민간 병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승인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지금 이제 바로 승인하겠다. 이렇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긴급하게 진단 시약이 필요는 한데 나와는 있는데 일단 사용 승인이 허가가 공식적으로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쓸 때는 이렇게 긴급하게 승인을 해줄 수도 있는 거군요. 최대한 빨리 승인을 해서 이제 사용하게 합니다. 가끔 좀 의심이 드는 게 맨 처음에 문제가 생긴 허베이성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시약들이 충분했을까?
이런 시약을 뭐 써보고 확진하기도 전에 사망자가 나오거나 뭐 그래서 실제는 이거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병이 번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지금 그 중국 당국에는 아마 진단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모든 물자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진단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하고 이제 그 사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충분히 생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모자란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증가 추세나 우리 국내에서의 증가 추세나 볼 때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신종 코로나 유행은 크게 이제 1단계 유행과 2단계 유행으로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1단계 유행은 이제 우한의 해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아마 퍼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후베이성 쪽에서 이제 관리가 안 되면서 1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대유행에 제가 보기에는 정점 근처쯤 아니면 정점에 지금 1차 유행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이제 춘절이 끼면서 그 후베이성 쪽에 있던 많은 확진 환자들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그 퍼져나간 그 지역에서 이제 2차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40% 정도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유행이야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동 제한과 여러 방역 조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그러들겠지만 지금 그 후베이성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2차 그 유행이 다행히도 그냥 산발적으로 생기다가 만다 그러면 뭐 금방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2차 유행이 또 이제 각 지역마다 심하게 유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고온다습해지는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유행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해 보시기에 이렇게 장기전으로 간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사실 제한된 그 인력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방역 당국의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환자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격리병상도 곧 이제 포화가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환이 새로운 환자가 적게 만들어지는 이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입국 금지에 대한 범위를 넓힌다거나 해서 이런 그 방역 당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숫자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이제 정말 퍼진다면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거는 다 협조해야 되고 뭐 우선 시민들은 개인위생부터 철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지켜봐야겠네요.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0시부터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됐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분리하는 별도의 입국장이 설치됐고 국내 연락처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시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차림의 승객들이 검역 확인증을 손에 쥐고 서둘러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중국에서 온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첫날, 입국 수속을 마친 사람들에겐 별도로 검역 확인증이 발부됐습니다. 80여 편의 중국발 탑승객들은 다른 이용객들과 분리된 별도의 입국 심사대를 거쳤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쪽으로 다 못 오더라고요. 노란 쪽지 줄 때 거기서 이제 묻더라고요. 어디 아픈 데 있나 없나.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간 곳이 있느냐. 전용 입국장은 양 끝에 마련돼 있어 중국에서 온 승객 대부분 가장자리 쪽 게이트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승객들과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조처입니다. 공항 당국은 유선 전화 8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해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안 국내 연락처와 연결이 되지 않아 입국이 늦어진 캐나다인도 있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렸어요. 한 1시간 정도? 원래는 10시 45분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12시 20분 정도.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공항과 항만 등엔
군 인력 200여 명이 추가로 긴급 배치됐습니다. 일부 승객들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해. 한국 국민들 이 문제에 많이 관심하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해야 하는 일이에요. 공항 당국은 오후까지 후베이성 체류 사실이 드러나거나 국내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된 승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강제 퇴거나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외국인이 한 달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시행 첫날 제주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입국장입니다.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자 없이 여권만 갖고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시행 첫날 중국발 제주행 항공기는 모두 6편. 하지만 승객 수는 항공기당 10명에서 20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항공기에는 승객이 겨우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내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안에 중국 사람도 있던가요? 어떤가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딱 4시 타고 왔어요. 한국인 4시. 입국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내 외국인 상관없이 검역 확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2, 3 중에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절차대로 이제 수순을 밟고 있고 이제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중국인 입국 심사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으로 중국 관광객은 대폭 줄었습니다. 무사증 제도 중단되기 전 지난달 21일 24편에 3,700여 명이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보름 만에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제주와 중국 직항 노선도 주 149편에서 다음 달 말까지는 28편으로 줄어듭니다. 향후 항공편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 여파로 제주 지역 관광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체 중국 관광객이 7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과 중국의 고위급이 서로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역지사지를 강조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싱하이밍 신임 중국 대사가 부임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 정부의 전염병 퇴치 노력을 강조한 뒤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에 국한했기 때문인지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 근거해달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육지사지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취한 조치, 그에 대해서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말로 기자회견을 이어간 싱 대사는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중 사례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의 방한을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보내준 지원에 대해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줬다고 표현했고 최근 우한 체류 국민 철수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한국의 지지와 편의를 제공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교민 철수에 대해서 지지와 편의를 모든 힘으로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중 관계를 강조한 싱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더 이상의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와 한중 협력을 에둘러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위급 외교당국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의료계는 중국 본토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하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프린세스 마가렛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39살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 본토 이외 지역에서 현지인이 사망한 것도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중국 우한 출신의 44살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사망한 남성은 지난달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23일 고속철도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 발열 증상을 보여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 입원한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의 13번째 확진 환자인 사망자는 완포아 지역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지난 2일 15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어머니는 최근 홍콩 밖으로 여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홍콩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중국 본토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할 것을 요구하며 하루 전 부분 파업을 벌였던 홍콩 의료계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홍콩 공공의료 노조는 파업 참여 인원을 3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늘렸으며 응급실 근무 의료진 등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I'm appealing to those who are taking part in this action that let's put the interests of the patients and the entire public health system above all other things. 앞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곳을 제외하고 중국 본토와 연결되는 모든 검문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홍콩 의료계의 국경 전면 봉쇄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홍콩에 들렀다가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한 대형 크루즈선의 승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승무원 3,500명이 배에서 내리지 못한 채 검사를 받는 등 바다 위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려하게 불을 밝힌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일본 도쿄 남쪽 요코하마 앞바다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항구까지 못 오고 바다 위에 멈춰섰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는 승객과 승무원 약 3,500명이 타고 있습니다. 일본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크루즈에 올라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일일이 진행했습니다. すべての乗客、乗務員の体温検査の必要がございます。時間がかかる可能性がございますが、皆様ご協力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という放送が流れたんですよ。 이 배는 지난달 20일 요코하마에서 출발한 뒤 홍콩과 베트남 등을 들러 다시 요코하마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타고 있던 홍콩 국적의 80대 남성이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내린 뒤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80代の男性はコロナの陽性でしたと。その放送が流れた時はちょうどレストランの中にい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っていうちょっと驚いてざわざわとはしてました。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비행기 편으로 도쿄에 도착했고 이후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규슈 가고시마에 한 차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감염 여부 조사 결과와 신종 코로나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해 배의 입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感染確認された方が下船された1月25日から WHO の知見で潜伏期間と言われる10日間を経過しつつあることを参考としつつ判断をする.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 체류자만 입국을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앞으로 우한이 속한 중국 후베이성 전체로 입국 거부 대상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도 이제는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당연히 여행업계라든가 호텔, 음식점 등은 뭐 타격을 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만은 네.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요. 중국 부품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예. 그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도 멈췄습니다. 그동안 이 80% 이상을 중국 공장에서 수급한 배선 뭉치인 이 와이어링 하니스라고 불리는 이 부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이 부품은 기본 부품 중에 하나인데 해당 부품이었으면 이 조립 자체가 어려워서 아예 완성차 라인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현대자동차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정리를 했는데요. 울산 공장과 뭐 아산, 전주 공장이 이제 그 가동 임시 휴업에 해당이 되고요. 모두 이제 11일까지 휴업 기간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차종으로는 뭐 투싼이나 소나타, 그랜저 등이 포함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최대 3만 대 공급 차질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임시 휴업 종료일인 이 11일 이후인데요. 이 현대자동차는 부족 부품 대체 공급선을 급하게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와도 부품을 공유하는 기아자동차도 부분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쌍용자동차는 이미 휴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다른 업종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전기 전자 쪽도 뭔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업계 쪽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디스플레이 업계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요, 지난달 말 옌타이 모듈 공장의 가동을 최초로 중단한 데 이어서 지난 주말부터는 난징 공장의 가동도 중단을 했습니다. 이 해당 공장에서는요, 노트북 그리고 뭐 스마트폰용 그 LCD 패널을 조립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뭐 중국 동간과 그리고 천진에 보유한 태블릿이나 그 스마트폰 등 중소형 올레드 모듈 공장에서 현재 제작 물량을 이미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 공장의 가동 중단 등에 대한 조치는 중국 정부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공장의 자체적인 그 결정이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디스플레이 특성상 공장 가동이 한 번 중단이 되면요, 재가동이 또 쉽지가 않고 피해도 커서 공장 올스톱 가능성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그리고 국내에서 보면 어떤 업종은 중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은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도 타격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종별로 좀 보면은 이제 중소 제조업이나요, 예. 아니면은 뭐 요양병원의 간병인, 그리고 가사도우미, 그리고 식당 쪽이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요, 지난달 31일에 홈페이지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뭐냐면 방문 취업 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에 대한 외국 국적 동포 취업 교육을 일시 중단한다. 이런 내용의 공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교육 중단 결정은요,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중국 동포가 이제 보통 국내에서 일을 할 때는요, 말씀드린 이 교육을 받고 이걸 다 이수했다라는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간 월 평균 한 4천여 명 정도가 수강을 해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H2 비자로 이 국내 체류하는 중국 동포가 지금 저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기준으로 13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 H2 비자를 이용한 그 외국인에서 절반 정도가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가장 많다라고 꼽힌 만큼요. 그 말씀드린 그 업종에서도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통계가 잡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전에 지역 경제는 뭐 피해가 상당히 클 건데 예. 지자체별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움직임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현재까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측은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특히 지금 이런 상황의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우선 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 지원과 수출 지원 등 4개 분과로 TF팀을 꾸리고요, 자금 지원 등을 집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용인시 같은 경우는 뭐 수출 제조업체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현장 기동반과 지원반을 꾸려서 사태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 그 피해 기업에 맞춘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피해 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영 자금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요. 최대 3년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광주시도 내놨는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300억 원 규모의 보증자금을 이 피업체 대상으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그러면 이제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신청을 처음에 하게 되고요. 예. 그 지정 은행이 있습니다. 6개 은행이 있는데 이 6개 은행에 한 3.2% 금리로 해서 3억 원 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은 이게 장기화된다면 네. 결국은 우리 경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요. 수출이나 수입이나 그리고 또 노동시장 등에서 사실 그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국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중국에만 집중이 될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2에서 0.3%포인트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내에서도 확산이 심각해지면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좀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0.6에서 0.7%포인트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미래의 피해 상황을 전망한 것이라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여러 변수도 있을 수 있지만요. 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사실은 2019년 1년 동안 내내 중국 경제가 나아지면 또는 뭐 세계 경제가 좀 풀리면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곧 올라갈 거야. 이 기대로 이제 1년을 보내왔고 네. 올 상반기에 진짜 그렇게 되겠지라고 기대가 컸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상 외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종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외에 서울과 경기, 충남북까지 4개 시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대응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철저한 방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움을 맞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살아나던 소비 심리가 꺼지고 수출과 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현실이 됐다며 계획대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 경제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국 현지 진출 기업과 우리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부품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여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서 정부가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짜뉴스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4개 광역단체장들은 역학조사관 파견과 자가격리 거부자 대응 등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건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고대로 일정을 조정해 신종 코로나 대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2가지 목표를 이루는데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고비라는 판단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 비상 대응 전담반을 꾸려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경기 포천시의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생산업체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수백만 장을 보냈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당은 또 최근 외국으로 출장을 떠난 무소속의 자치단체장을 민주당 소속이라고 해 뒤늦게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앞다투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급증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와중에 황교안 대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중국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30일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 200만 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을 중국에 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 지원은 중국 유학 총교우회와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가 하고 정부는 긴급 공수를 지원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정부 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한국당이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누가 확인됐던가요? 이를 뒤늦게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비판했습니다. 질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 또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붕괴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민주당 소속의 황인홍 무주 군수는 그날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도대체 뭐들 하는 것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알고 보니 심 원내대표가 밝힌 무주 군수는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심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데는 반중 감정에 편승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가짜뉴스 공방이 벌어진 데는 민주당이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첫 2차 감염자가 보건소 종사자라며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미 일부 국가가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를 한 상황에서 이재정 대변인은 정식 논평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했습니다. 총선과 맞물리면서 아닌 말고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속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학들이 졸업식과 입학식 등 주요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대목을 망치게 된 대학가 소상공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홍익대학교 앞. 하지만 관광객은 자취를 감췄고 마스크를 쓴 학생들만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유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후에 결국 홍익대학교 측은 예정된 입학식과 졸업식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인근 대학들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슷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연세대는 졸업식과 입학식은 물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까지 취소했습니다. 서강대 역시 교내 행사를 취소하고 개강도 2주나 늦췄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좀 막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내기들을 만나거나 하는 행사들이 없어진 면에서는 재학생 입장에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학교 주요 공식 행사를 취소한 건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긴급하게 공고를 해가지고 졸업식이라든가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경희대와 동국대 등도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대학들도 취소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대목을 망친 영세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꽃집들에는 예약 주문 취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취소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출 받아서 월세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폐월 망했죠. 저희 솔직히 2월이랑 5월 보고 먹고 사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새학기를 앞둔 대학가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엄마 아빠의 산천어 사랑. 화천에 오니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산천어 맨손 잡기 왕이 된 아빠. 나보다 더 눈썰매를 신나게 타는 엄마. 산타에게 편지를 쓰면 핀란드에서 답장이 오는 놀라움까지. 오감 만족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과 하얀 설원을 달리는 짜릿함. 이슬밤 낚시에 겨울밤의 낭만까지.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우리 내년에 또 놀러가요.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총선에서 어디로 출마할까요? 글쎄요. 종로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맞대결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곳이 얘기가 되어 왔죠. 불출마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출마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규모 물갈이 발언으로 뒤숭숭한 대구 지역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TK, 즉 대구 경북 지역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본산인 만큼 물갈이 발언에 대한 불만들이 자연스럽게 쏟아졌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컷오프 탈락은 기본 자격조차 없다는 낙인 찍기인 만큼 불명예스럽다는 말을 황 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원들께서는 뭐 물갈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그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님도 같이 공감을 하셨고요. 황 대표의 출마 지역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습니다. TK 의원들이 황 대표 본인은 구체적인 험지 출마 지역을 밝히지 않으면서 본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려면 거취를 어느 정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 대표가 서울 종로에 나서 이낙연 전 총리와 맞붙을지 아닐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로로 결정된다면 황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와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을 치러야 합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과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종로 출마를 압박하지만 정치적 위험성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종로가 아닐 경우 어느 곳이든 황 대표가 밝힌 험지가 맞는지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게다가 종로가 아닌 곳에서 당선되더라도 총선 이후 대선까지 당대표로서 권위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황 대표 앞에는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 권한 문제도 놓여 있습니다. 황 대표가 대표직을 직접 제안한 한선교 의원은 공천에 대한 전권을 쥐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났다고 했지만 황 대표는 잘 협력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성교 대표가 그 공관위 구성은 독자적으로 하겠다,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도감이 된 상황인가요? 예, 하여튼 다 잘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 출마 여부에 따라 한국당 전체의 총선 전략이 바뀔 수 있고 위성정당 공천 권한 문제까지 매듭지어야 하는 그야말로 내우외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뒤 이찬열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했죠. 네, 더구나 손 대표가 주요 당직자들을 잇따라 해임하면서 손 대표에 대한 반발로 바른미래당은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을 신호탄으로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당내 요구를 손학규 대표가 거부하자 최고위원회의는 한 달 넘게 성원이 되지 않은 채 진행됐고 급기야 손 대표 혼자 나홀로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의 최고 핵심 실무자들이 당권 투쟁의 일환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총선 준비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결국 손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찬열 의원이 먼저 손을 들고 탈당을 감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손 대표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서도 이제는 한계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의석수가 19석으로 줄며 원내 3당, 교섭단체의 지위도 잃었습니다. 손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승용, 김관영 두 의원을 최고위원직에서 끌어내렸고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비서실장도 해임했습니다. 당대표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임 사무총장은 당 재건을 위해 혼신을 다해온 이들을 내친 뒤 손 대표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토담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며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의 탈당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도 관심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고 비례대표만 남게 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셀프 제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손학규 대표님한테 요청합니다. 우리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 참여한 비례대표 의원들을 즉각 제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에 남을 현역 의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 사실상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며 항의의 표시로 사직했던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전 부장검사를 영입했습니다. 네, 김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을 맡아서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하다가 법안이 통과되자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직을 했죠. 영입 환영식에서 대한민국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잡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예비 후보들이 모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에게 맞설 상대가 없어서요. 홀로 그러니까 한 명만 공천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경우도 공천 적합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역 평가 하위 20%에 속한 성적이 나쁜 사람이라면 더욱 엄밀하게 검증할 걸로 보입니다. 네, 호날두 노쇼 파문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서울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들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였죠. 아무리 친선 경기라지만 자기를 보려고 모인 팬들에게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고 너무했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대회 주최사가 경기 티켓을 환불하는 것 외에도 팬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프로축구 친선 경기. 경기장을 뒤흔든 팬들의 함성은 금세 야유로 변했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대회 주최사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고 광고를 했다며 표값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관중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인 A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000원씩 배상하고 재판 비용도 대신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회 주최사가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한다고 홍보했지만 전혀 뛰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표값인 7만 원과 발권 수수료 1,000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홍보 내용과 다르게 해당 선수 또는 해당 배우가 출전 내지 출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승소 판결을 해준 판결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팬들은 법원 판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환영했습니다. 호날두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허탈하기도 하고 좀 많이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 법원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내려줘갖고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관중들의 민사 소송도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떠난 뒤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 KCGI 그리고 반도건설과 손을 잡고 남동생인 조원태 회장을 압박했었죠. 이번에는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막내딸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와 함께 조원태 회장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남매가 겨루는데 네. 서로 확보한 지분이 거의 팽팽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임에 반기를 든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 전 부사장은 다음 달 한진칼 정기 주주 총회를 앞두고 이른바 반조원태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손잡고 동생 저격에 나선 겁니다. 반조원태 연합의 한진칼 지분은 31.98%.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입니다.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조 회장이 수세에 몰린 상황. 침묵하던 모친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입장문에서 선대 회장의 유언을 언급하며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재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원태 회장의 세력은 20.9%에서 33.45%로 반대 진영보다 앞서게 됩니다. 두 진영 간 지분율 차이는 1.47%포인트. 결국 한진그룹의 운명은 지분 4%가량 거머쥔 국민연금에 달린 셈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에 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투명성이나 경영 투명성에 어느 쪽에서 좋은 방안을 내놓을지를 가지고 국민연금은 표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에 이어 경영권을 둘러싼 재벌가 3세들의 혈투까지. 주총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진흙탕 싸움은 갈수록 점입 가경으로 치달으면서 기업 이미지 추락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출신의 최지성 전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네, 최 전 부회장은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수장으로 이건희 회장에 이어서 그룹 내 2인자로 꼽혀왔고요.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진 과정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소환 조사했던 장충기 전 사장도 오늘 다시 불러서 합병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수 승리 씨, 지난해 3월 현역 입대를 앞두고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입영이 연기되고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버닝썬 수사가 이제 종료되면서 입영 영장이 이제 다시 발부가 됐습니다. 현역 복무를 시작하고 군사재판정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현역 입대를 앞두고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가수 승리. 군대 가버리고 나면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거나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만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비난 속에 승리는 연기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입대를 미루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영 연기 기한은 보통 석 달이지만 수사가 길어지면서 승리는 1년 가까이 지나서야 군복을 입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검찰이 최근 수사를 종료한 만큼 공정한 병역 의무 부과를 위해 승리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경우 병역 의무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수사 종료 시점을 기다려왔다는 입장입니다. 승리가 또다시 입영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병무청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입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현행법에 따라 승리는 앞으로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관련 사건의 민간 법원 진행 경과를 고려해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성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의견들 한번 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걱정들이 가장 많군요. 0181님, 국민적 불안감이 높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9330님도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늘렸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2369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네요. 어서 종식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다 함께 걱정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들 모두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서 여기에 감염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이 사태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우려가 큰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요즘 또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걱정인데요. 오늘 입춘입니다. 절기에 맞지 않게 매우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른아이의 토닥토닥 들려드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